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pen your world, 지유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돈이 되는 외국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유TV의 지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지난 8월 26일 링크드인 단독으로 레이 달리오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이미 경제 하향세,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걸 이때 예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데 좀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길래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즘 들어서 미국 증시가 들락날락하고 주가 조정을 한다, 아니면 다시 리셋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는 말이 많다.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레이 달리오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레이 달리오가 사이클이 있다, 경제에는. 그래서 빚과 돈, 신용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1945년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하면서 새로운 통화 정책을 펴면서 that cycle, 그러니까 빚의 부채의 순환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돈과 신용이 있어야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럼으로써 소비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자꾸 시행을 해서 돈을 시중에 풀기 때문에 빚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1945년부터 부채의 순환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중앙은행은 돈을 더 발행하고 그리고 자산은 더 매입을 하면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08년, 1933년, 그러니까 금융위기와 대공황이 오기 직전에 그랬듯이 빚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시장에 탁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고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상황은 되게 심플하다. 여러분이 그냥 개인 가계 지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입과 지출, 저축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지출이 수입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미 저축해놓은 돈을 쓸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계속 지출이 커질 때 저축해놓은 돈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 저축해놓은 돈에도 만약 한계가 오게 된다면 개인 경제는 파탄이 나게 된다. 이건 정말 조금 더 매크로하게 거시 경제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인컴과 세이빙 그리고 익스펜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경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인컴은 없는 상황이고 익스펜스, 지출은 계속 많아지니까 이미 저축해놓은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이미 저축해놓은 돈에서 꺼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바이러스가 다시 안 오고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돈의 흐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 하락 국면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그 저축한 돈을 뺏어 쓴다고 했죠. 국가가 돈을 빌려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Federal Reserve,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인데요. 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데, 연준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익스펜스가 인컴보다 더 커서 생긴 구멍들을 이 연준에서 빌린 돈으로 메꾸고 있는데, 이는 1933년 3월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공황이 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빈부격차, 정치적 격차, 그리고 분배에 대한 논쟁은 또 벌어질 거고, 이건 debt cycle, 아까 말씀드린 부채 사이클, 그리고 financial cycle, 이 경제 순환 주기에 따라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어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도 미국 경제가 굳건하게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허점들을 메울 만한 돈을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더 심해지는 상황은 각 국이 똑같이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미국은 다행히도 전 세계 거래량의 약 70%가 미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되게 특수하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도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글로벌화된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무조건 달러를 써야 하는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프린트 찍어내면 그 혜택은 보통 미국인들한테 돌아가고 세상의 빚은, 세계의 빚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찍어낸 통화가 미국 사람한테 가니까 외국인들한테 비미국인한테 갈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빚을 갚을 달러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 가장 주요한 방법은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방법인데 이 IMF는 G20 그러니까 선진국 위주로 구제를 해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진국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돈을 빌려주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그 돈이 충분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돈을 찍어내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하기를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 내가 생산한 양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았을 때 어떤 물건을 100 생산을 했는데 원하는 사람은 200명이면 당연히 그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수요 공급 인플레이션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통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수요 공급을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돈을 주체를 할 수 없으니 이 물건 가격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통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과 신용을 막 발행해서 겨우 대차 대조표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국의 통화 발행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게 되면 통화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요즘 그럼 정부가 하는 게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은 돈을 정말 많이 풀어서 실직자들이나 이렇게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 많이 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 거는 경기 부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제 미국에서 이 돈을 푼 거하고 별개로 실제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액수는 약 5조 달러라고 추산이 된다고 해요. 이건 레이 달리오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5조 달러의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라를 놓고 보면 약 20조 달러 정도 된다는 것이죠. 2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경 원이 넘는 정말 계산하기도 힘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그럼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만들 것 같으냐라고 인터뷰어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가 엄청 번영할 때 그 늘어난 부를 같이 다 나눴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 경제가 오히려 번영할 때 빈부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을 보여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위기 상황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회의 격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부의 분배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파이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제기가 될 텐데 그중에 자기는 이런 기회의 격차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본다. 예를 들면 교육의 격차를 보면 빈곤층과 이 상류층의 교육 격차를 보면 지금 바이러스 상황으로 온라인 교육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빈곤층 아이들은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없는데 이 평등한 교육과 기회라는 개념이 진짜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면 결과가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럼 결과가 당연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상위 40%한테 쓰는 교육 비용이 이 하위 60%한테 쓰는 교육 비용보다 무려 5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회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위기 때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로 투자의 방향이 잡힐 것 같은지 포스트 팬데믹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레이 달리오가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건 Who has what money to invest? 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돈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income saving 그리고 expense 그러니까 소득과
저축, 지출의 문제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는 상처를 입은 상황이고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텐데 이 두 가지의 만약 경제가 있다고 보면 한 가지의 경제는 어떤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사가는 그런 리얼 이코노미가 있다고 하면 Financial Economy,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통화 정책에 의해서 돈이 풀리고 각종 차용증이 난무하는 Financial Economy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Financial Economy와 리얼 이코노미의 갭을 메워야 하는 사람은 각국의 정부일 테니 정부가 이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후 상황의 경제를 그때서야 그 정부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요, 저축률이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과는 다르게 헬스케어와 가장 기초적인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커질 거고 전 세계를 글로벌 무대로 해서 누가 제일 생산을 잘하냐를 따지는 효율성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야 하겠다라는 자급자족,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이러스 상황 그리고 금융위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레이 달리오가 본인이 이제 25년간의 본인의 경험을 농축을 해서 이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원칙에서도 얘기했고 본인의 유튜브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대응해야 하느냐를 골자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조정 상황은 몇 년,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자기는 적응하고 발명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다. 사람의 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걸 풀 수 있는, 우리 인류는 이걸 풀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충분한데 그리고 창의력도 충분히 있는데 이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겠다, 우리가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서 함께 대응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레이 달리오의 30분 남짓한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았는데요. 이 아무리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 헤쳐가려는 이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이걸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앞으로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 상황도 지나갈 거니까 바이러스 상황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내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